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 푸켓으로 왔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하죠. 동남아시아 국가 간 이동을 할 땐 항공권이 참 싸구나 싶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에 대해선 다음 물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Sorry, sir. Iced coffee for you.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선 짐 검사를 총 2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던 악몽이 떠올라서 저는 4시간 전에 갔는데요. 참고로 이집트 카이로 공항은 짐 검사를 총 3번 합니다.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쿠알라룸푸르 공항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꽤 빠르게 검사가 진행되는 편이어서 제 시간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푸켓에서 제 친동생과 일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의 가족들과 일주일, 이렇게 총 2주일간 머물렀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 쓰게 되죠. 대부분 한식을 먹거나 태국 식당에 가더라도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아주 저렴하지도 않은 곳에 갔습니다. 제 친동생한테 현지 체험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썽태우를 2번 탄 걸 제외하면 이동할 땐 모두 택시를 타고 다녔고요. 참고로 푸켓에서 여러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좀 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방콕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친동생과 함께 지냈던 숙소는 1박에 7만원짜리였습니다. 푸켓에서 이 정도 수준의 숙소를 구하실 때 드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저 혼자 지낼 숙소를 잡았고요. 따로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혹시 홀로 여행하며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숙소를 추천합니다. 1박에 대략 18,000원 정도인데요. 푸켓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 가족들과 함께 피피섬 투어도 다녀왔어요. 이동 차량, 식사, 커피, 음료, 마야비치 입장료 등등 이것저것 다 해서 한 사람당 대략 3,000바트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더 저렴하거나 더 비싼 투어도 많이 있고요. 이 당시 바트 환율이 1바트에 평균 39원이었어요. 노멀한 가격이죠. 근데 최근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썸네일이 몇 개 등장했습니다. 태국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해서 최근 일주일간 바트 가격의 평균치를 내어보니 1바트에 약 43.8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푸켓에서 2주간 썼던 총 금액은 19,584바트였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는 76만 3,776원.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85만 7,779원.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분명 한숨을 내쉴 만한 차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태국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차이인가 싶어요.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야 하는, 예를 들어 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여행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의 환율 차이가 태국 여행의 이점이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인가 싶은 거죠. 그것도 무려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환율 때문에 10만원이 더 비싸졌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물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저 태국에 와서 남들 쓰는 수준으로 쓴다면 말이죠. 세계여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세계를 전하는 뉴스를 소화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회수가 곧 힘이고 돈이 되는 토양에서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늘 그 소식의 실제 크기와 비율은 얼만큼인지, 그 소식을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조건 별 문제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조건을 따져본 다음 이걸 문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얘기죠.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어떤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역시 잘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 현지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태국을 즐길 수 있어요. 푸켓에서 2주를 보내고 저는 방콕에 왔습니다. 방콕에서도 2주를 보냈고요. 밥 먹고 잘 때 빼고는 그간 밀린 편집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머리가 터질 때쯤 딱 한 번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옐로우 라인 전철을 처음 타봤습니다. BTS 전철이나 버스는 이전에도 많이 타봤고요. 방콕의 대중교통은 꽤 촘촘한 편인데 전철이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썽태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썽태우를 팔을 들어 잡은 다음에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간다 안 간다 말씀을 해주세요. 요게 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처음 태국 방콕에 왔을 땐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후 몇 번 도전해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 태국에 왔을 때는 이것저것 참 많이 먹어봤어요. 똠얌꿍, 쏨땀, 푸파퐁커리. 하지만 몇 번의 방문을 거치면서 결국 두 가지 음식으로 수렴하게 되더라고요. 볶음밥 그리고 팟타이. 방콕에서는 그 두 가지 음식을 주로 먹는 가운데 이따금씩 한식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빠질 수 없죠. 저는 숙소 주변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하루에 한 잔씩 아이스 라떼를 마셨습니다. 가끔 카페에 가기도 했고요. 아마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커피값이 가장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방콕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인스타 성지 느낌의 카페에서 파는 커피는 한국보다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이 훨씬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값도 빠질 수 없죠. 저는 태국에서는 무조건 L&M 블루라는 담배만 구매합니다. 역시 동남아 치고는 그리 싼 편은 아니고요. 당연히 한국보다는 싸고요. 푸켓에서 방콕에 올 때도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태국 공항 내에는 흡연실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방콕의 숙소 가격은 1박에 대략 2만원 꼴이었어요. 방콕의 숙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방콕에 올 때마다 숙소 위치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저렴해요.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팩트입니다. 방콕에서 치앙라이에 올 때도 항공편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갈 때는 볼트를 이용했고요. 방콕에서도 공항에서 숙소를 오갈 땐 볼트를 이용했는데 참고로 이번 태국 방문 때 처음으로 그랩이 아니라 볼트를 이용했어요. 그랩보다는 볼트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랩보다 차량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치앙라이에서는 숙소에서 빅부다 사원에 갈 때도 볼트를 이용했어요. 썽태우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빅부다 사원까지 곧바로 가는 썽태우가 없더라고요. 백색 사원까지 가는 썽태우는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에 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백색 사원까지 갈 때는 25바트지만 백색 사원에서 터미널에 돌아올 때는 50바트를 부릅니다. 백색 사원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는 모든 기사분들께서 같은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헌데 백색 사원에서 큰 도로로 나와 왼쪽으로 돌면 바로 이런 장소가 나와요. 여기서 지나가는 썽태우를 붙잡으면 터미널까지 25바트에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색 사원엔 걸어갔어요. 숙소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였거든요. 웬만하면 걷는 게 좋죠. 치앙라이의 숙소는 1박에 약 13,000원 정도입니다. 싸죠. 이 가격에 소박하지만 조식도 제공했으니 가성비가 참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숙소였습니다. 먹는 건 방콕이나 치앙라이나 똑같습니다. 관건은 위생도 맛도 적당히 괜찮은 곳을 찾는 거죠. 제가 주로 이용했던 가게 두 곳의 이름입니다. 두 곳 모두 괜찮았어요. 방콕에서와 마찬가지로 볶음밥을 주로 먹는 가운데 이따금씩 한식을 먹었습니다. 치앙라이에도 한식당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치앙마이에는 많이들 가실 텐데 치앙라이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부 지역은 어디든 특유의 그 쓸쓸하면서도 처량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가본 적이 있고 치앙라이 다음에 방문한 국가도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었는데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태국의 인프라만은 못합니다. 해서 홀로 외딴 곳에 있는 것만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면서도 사람 구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시에 현대인의 편의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치앙라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태국 푸켓, 방콕, 그리고 치앙라이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Getting space for